일본이 적정점, 적정 포인트를 잘 못 찾아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느냐?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해내려는 노력이죠.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이죠. 근데 얘들은 철학이 없어요. 단지 강약, 약강, 서열 정리, 누가 센지 요것만 중요한 애들이라서 철학도 없고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예의만 있을 뿐이고 형식적인 예의요. 그래서 얘들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가요 프로에서 연말이 되거나 대형 가수들의 콘서트의 경우에 자기의 대단함을 자랑을 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아니 적당히 해야지. 그냥 크게 높게 대단하게 보여주자. 요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모르겠는 겁니다. 요리도 재료를 많이 넣은 라멘이라고 파는데 이렇게 개판으로 줘요. 요거는 식욕이 저하되는 수준 아니냐. 많이 주더라도 좀 적당히 포인트를 찾아서 많이 줘야지. 병인 거죠 애들이. 이런 음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라멘인데 많이 준다고 쟁반 밑에까지 넘치게 이렇게 라멘을 퍼주는 거. 많이 주려면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주든가. 많이 준 거 티내려고. 이것도 무슨 특이한 라멘이라고 파는 건데 너무 무성의하게 개판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많은 양을 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요 짓을 하는 겁니다. 또 심플하게 해봐. 이러면은 그냥 쌀을 팔아요. 쌀밥. 밥알 3덩어리에 세금 포함해서 110엔 1100원 정도의 밥 3알을 파는 겁니다. 도시락 같은 것도 포인트가 뭡니까?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는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게 도시락인데 이쁘게만 보이는 도시락을 많이 만들어요 애들. 자기 남편 도시락 이렇게 만들었다, 아이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영양가가 없어요. 김, 뭐 브로콜리 겉으로만 이쁘게 하려는 애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김밥 같은 것도 아무 영양가 없이 그냥 모양만 내는 거예요. 내용물이 뭐 들었어요? 그냥 쌀이에요. 쌀, 김하고 색깔 넣은 거. 맛있는 식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모양만 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쌀이에요. 쌀, 색깔 입힌 쌀. 그냥 오이. 요건 식사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거죠. 아니 스시 롤 같은 거 되게 잘 만들던데 일본 애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북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 스시를 누드김밥처럼 만들어서 다양한 스시 롤을 만들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였습니다. 일본 본토는 영양가 많은 김밥 같은 스시를 못 만드는 애들이에요. 일본 스시집에서 나오는 김밥을 보면은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맹박 김밥에 낫또를 넣는다든지 그냥 닭광 하나 박아 넣는다든지 오이, 아보카도 아니면 참치에 한 줄 그냥 박아 넣는다든지 아주 단순한 수준이에요.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요. 또 스시 김밥을 크게 만들어 보라고 이러면은 또 요딴 거 만듭니다. 요걸 어떻게 처먹냐? 야, 이 만든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요걸 어떻게 처먹냐고? 어떻게 먹냐고? 야, 여기 책임자 와봐. 이거를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라. 이러면 적정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또 다시 헤매는 거예요. 푸도막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커다란 김밥을 만드는데 요걸 어떻게 먹냐고? 의미가 뭐가 있냐고? 밸런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트럭 문화인데 양키라 그래요. 일본의 양아치 애들 놀던 애들을 양키라 그러는데 양키 출신 아저씨들이 트럭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멋을 낸다, 화려하게 멋을 내자 이러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업무에서 쓰는 트럭입니다. 작업용 트럭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멋있다 자부심 느끼고 이래요.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대가리에 달아놓고 연비도 안 나오고 무거워지고 그렇다고 이게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적 감각 없는 애들이라고 제가 수십 차례 말씀드렸죠. 적정 포인트를 찾는 미의 기준이 없는 애들, 기교의 한만이 있는 애들입니다. 트럭은 업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부분을 낮게 하면은 방지턱 같은 데나 언덕길을 올라갈 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디자인인데 허세는 또 더럽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2021년에 또 전자사전을 최신형이라고 팔고 있어요. 한 가지 주어진 것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경주마들 눈 옆에 가리잖아요. 앞만 보게 하려고. 그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일본 애들이. 불편하다 느껴도 바꾸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이 아닌데 왜 전자사전을 몇만 엔을 주고 살까? 이해 불가능한 애들인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는 시도를 금한다. 그래서 얘들은 한 가지만 파고드는 거예요. 장인은 알아주지 않는 것까지도 해야 돼 이러면서 한 가지만 파고들고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도쿄에 있는 역 중에서 가장 심플한 역이 시노쿠보역이에요. 여기서 나오면 바로 출구예요. 배찰구 나오면 바로 출구. 이게 레벨 1. 여기 시노쿠보역에서 일본 취객을 도우려고 선로로 뛰어들었다가 이수현 씨가 돌아가셨죠. 레벨 2가 메주로역, 레벨 5가 조시가야역, 레벨 13이 시나가와역.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레벨 25가 긴자역, 레벨 29 가스미가스키역. 요거는 아직 초급 부분이고 중급 정도 되는 레벨 34가 오테마치역, 레벨 37 히비야역, 유락조역, 레벨 40 아키하바라역. 꽤 복잡하네요. 레벨 43 다메이케산노역이랑 국회의사당 앞역, 레벨 46이 아카사카 미츠케역이랑 나가타초역.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이것도 아직 상급 단계로 온 건 아닙니다. 이제 상급 단계 3개가 있는데요. 레벨 51이 우에노역, 레벨 61이 이케부쿠로역입니다. 이 출구가 수십 개가 있어요. 레벨 70 도쿄역, 마지막 끝판왕 신주쿠역.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지하철역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게 신주쿠역이죠. 신주쿠역의 출구 수가 100개가 넘어요. 요거를 한 방에 연결되게 그림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가보면
층으로 이렇게 지하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복잡하게 그지없어요. 처음에 가면은 누구나 대부분 미아가 되고 맙니다. 저도 신주쿠역 가는 게 무서워요. 저도 못 찾아요 잘. 신주쿠역 공략법이라는 책도 팔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신주쿠역에서 하도 헤매니까 미리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 맵이 있어도 못 찾습니다. 지하로 겹층이 돼 있어가지고 몇 층에 있는지 감지를 못했네요. 스마트폰이. 철도 매니아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번에 오타쿠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 주어진 것만 미친듯이 파고드는 거예요. 걔네들 습성과 매칭이 잘 되는 게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미친듯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보이는 부분은 숨기고 지하로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이러는 거죠. 움침하게. 맛있는 오니기리, 맛있는 삼각김밥 이런 거를 젤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 팝니다. 주먹밥을 마실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 크기가 더 작아진 것도 아니고 삼각김밥을 사서 먹지. 맛있는 삼각김밥이라고 팔아요. 이런 걸 개발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무슨 차별점이 있냐, 변별점이 뭐가 있느냐 모르겠죠. 이걸 누가 사 먹겠어요? 실제로도 잘 안 팔리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포인트를 캐치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라무네라고 있잖아요. 사이다 비슷한 맛이 나는 라무네, 김치맛 라무네를 또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마늘, 고추 이렇게 들어있다 이러면서. 아니 남의 나라 걸 왜 지들이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인데 왜 또 맛다가리 없게 무슨 김치 사이다를 만들어. 만들면은 팔릴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만두 맛 사이다, 만두랑 같이 먹는 사이다가 아니라 만두 맛이 나는 사이다예요. 교자 사이다. 누가 교자를 마시고 싶을까요? 만두를 누가 마시고 싶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두 맛이 이렇게 상큼한 맛도 아니고 느끼한 맛인데 이걸 사이다로 왜 마실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구 대상이 아니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애들인데 제가 연구를 했었어요 예전에. 연구를 그만다. 희한하게 한 군데만 파요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정이 없고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강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저는 느꼈는데 100일 후에 먹을 수 있는 돼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일본인 유튜버 채널인데 아기 돼지를 키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00일 후에 키운 돼지를 먹겠다 이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인간성이 너무 없다. 키우다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동물들도 학대하고 이런 케이스가 한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이란 게 없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누구나 나서서 도와주는 게 한국인의 DNA죠. 일본은 그렇게 따뜻한 배려심, 측은지심이 없어요. 일본에서 대학 교수할 때 중국인 유학생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얘가 막 울면서 제 연구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 담당 학생이었는데 학생 데리고 사무국에 가서 이 학생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귀국을 할 건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 중이라서 리포트로 다 대체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라면은. 근데 사무국 직원은 규정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차갑게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규정을 떠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규정 안 따지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줍니다. 배려를 해줍니다. 굉장히 차갑고 매정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본에. 나 힘들다고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순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롭다. 아 이거 술 마시고 놀 때만 깍깍대고 친구지 전혀 챙겨주지 않는구나. 평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사이 쪽, 오사카 쪽 분들은 그래도 정이 있어요. 한국이랑 가깝고 한국의 피가 많이 섞여서 그런지 몰라도 간사이, kyushu, 오사카, 미에 이쪽 분들은 그래도 따뜻한 정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도쿄, 관동, 사이타마 이쪽 사람들 정냄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차가울까 매정할까 참 외로웠습니다 제 일본 살 때.